그 그라쿠스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라쿠스가 열받아가지고 그 재투표를 선언합니다. 이거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이게 말이 되랴? 공화국 역사상 이게 말이 돼? 막 들어 누워요. 근데 진짜 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나시카가 지가 승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승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콜, 재투표 이걸 받아보래요. 아마 얘는 진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라쿠스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집정관으로. 얘가 당선이 되어버려요. 졸라 웃기죠. 그래가지고 나시카가 충격에 빠집니다. 오늘 한 두 콘텐츠의 의의는 그 20분 안쪽에 짧은 콘텐츠 있잖아요. 좀 짧은 것도 많이 만들어달라는 원성이 자자해가지고 그런 걸 만드는 용이거든요. 최대한 알차게 하지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걸 하려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뭐라고 해야 돼? 일단은 로마식 장명법을 알아야 돼요. 로마식 장명법. 왜냐면은 이 장명법을 알아야지 족보를 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얘네가 무슨 관계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울프케임님도 그렇고 저번에 그 어떤 분이 채팅으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제가 준비가 좀 미흡했어요. 토요일 5시에 덩신 차려가지고 일요일 방송 준비하느라 좀 자세히 못 썼는데 사실은 이 스키피오가 특히 크라쿠스가 난리치고 있을 때 스키피오가 2명 있어요. 한 명이 나시카고요. 한 명이 아이밀리아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아이고 현일상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로마 귀족들 족보 따져가지고 당파주의 얘기하는 거 한번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한 그런 것도 그 잘못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걸 하면은 로마놈들의 이제 당파주의도 좀 잘 보이거든요. 저 그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연의 악연 플러스 이제 클리엔텔라적인 당파주의 족보 이런 느낌으로 당시 로마 공화국에 있는 귀족놈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질을 했는지 한번 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 최고의 가문으로 이제 코르넬리우스 가문이 있죠. 자, 근데 코르넬리우스 가문은 사실 이게 부족명이에요. 부족명이에요. 명문 가문이지만 율리우스도요. 장명법 콘텐츠에서 말했지만은 이것도 사실 부족명이에요. 자, 지금 그 이름 장명법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율리우스가 뭐냐? 율리 부족의 그리고 남자 이름에 우스가 붙어가지고 율리 부족의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율리우스가 되고 만약 율리 부족의 딸이야 여자야 하면은 뭐가 되냐? 그 여자 이름이 아가 붙어서 율리아가 되는 거예요. 쉽죠? 코르넬리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코르넬리우스 부족의 여자 아이면은 코르넬리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한국인들 이름 중에 옛날에 맞아. 이렇게 해볼까? 조조 채씨 부인 있잖아요. 채씨 부인은 다른 건가? 아무튼, 동양도 채씨 부인 뭐 이러잖아요. 이게 아까 그거랑 비슷해요. 코르넬리아가 뭐냐면은, 코르넬리 부족의 이제 여자아이, 시다 해가지고 부인 이렇게 붙어가지고 코르넬리아가 부인이 되고, 코르넬리가 이제 채씨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쉽죠? 그죠? 김씨네 딸내미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케이. 예를 들어 율리우스로 합시다. 율리우스가 제일 유명하니까 율리우스라면은 율리 부족의 남자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뭔가 사람을 구분하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때 이 부족명이 노멘이고요. 이 노멘의 앞에 이제 본명이 있죠. 본명으로 붙는 게 이제 프라이노멘이거든요. 자, 프라이노멘이 이제 본명이에요. 본인만의 고유한 이름이죠. 여기에 이제 본인만의 이름이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이우스라고 합시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하면은 율리 부족의 남자 아이면서 가이우스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전에 숫자로도 이름 짓는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뭐 가이우스 뭐 루키우스 이런 것도 흔한 이름이고 첫째라고 하면은 이제 태어난 수사 따라서 프리모스가 첫째, 세쿤두스가 둘째, 테르티우스가 이제 셋째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첫돌이 2돌이, 3돌이, 4돌이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가이우스 하면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본명이 되는 프라이노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그노멘이 붙거든요. 코그노멘. 자, 코그노멘이 뭐냐? 한국식으로 하면은 이제 파예요. 파.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에 이순신 장군님은 이제 충무공 파잖아요. 충무공이 코그노멘이다.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님을 그 카이사르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그럼 카이사르는 이제 코그노멘, 그러니까 파하고요. 쉽게 말하면 율리 부족의 카이사르 계파다라고 하는 게 율리우스 카이사르고 가이우스가 붙으면 율리 부족의 남자 아이인데 카이사르 계파의 가이우스라는 사람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파를 한번 나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순신 장군님으로 한번 해보면 순신 이 충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이름이 되는 거다. 그래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코르넬리우스 부족의 이 스키피오 가문은요 한 번 더 내절을 하거든요. 그렇죠. 가문 중심으로 봐야지 좀 더 직관적으로 파벌 구도가 이해가 가요. 엄청 넓어요. 부족 단위는 아주 좋은 그런 통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를 한번 볼게요. 스키피오. 이러면은 코르넬리 부족의 남자아이면서 스키피오 계파의 푸블리우스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 코르넬리우스가 엄청 큰 범이라서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코르넬리우스만 하면은 이게 직관적으로 어느 사람들이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좀 더 세분화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파가 계속 나뉘거든요. 스키피오가 한번 쭉 나옵니다. 근데 스키피오도요. 얘네도 명문 가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르넬리우스도 명문가인데 스키피오조차도 명문 가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키피오 가문조차도 이제 명문이고 정치인이 많으니까 한번 더 뻗어 나옵니다. 그래서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나시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야, 세상에. 오죽 사람들이 많고 정치인도 이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가문에서 이 엄청 이렇게 정치인이 많길래 구분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이게 아그노멘이 또 나올까요? 그래가지고 나시카가 나오기도 하고, 스키피오 계파 중에 또 나시카 계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프리카누스, 그렇죠? 이렇게 한번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나와요. 붙이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코르넬리우스 술라도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나시카를 한번 볼게요. 스키피오, 나시카를 보면은, 자, 이 스키피오가 이게 졸라 이게 흥미로워요. 나시카도 그렇고. 얘가 프라이노멘이고요. 얘가 노멘이고, 얘가 코그노멘이에요. 얘 코그노멘.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가 돕잖아요. 나시카가 돕잖아요. 이게 뭐냐? 그 외양을 따거나 아니면 뭐 사람의 일화 같은 걸 따가지고 붙이는 뭐 아그노멘이에요. 아그노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내절합니다. 나시카 가문에서도 약간 인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인물별로 예를 들면은 이게, 자, 아그노멘이, 그러니까 나시카가 예를 들어 실제로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나시카가 사람 이름이거든요. 나시카가 처음에 이 계파가 뻗어 나올 때 코가 날카로운 코란 뜻이에요. 코가 날카로워가지고 나시카라는 호칭으로 붙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물려받는 그런 C종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계파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나시카가 1대라고 해도 2대도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나시카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계파가 나눌 수 있잖아요. 또 한 번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뇌절이에요. 이게 뇌절이에요. 예를 들어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나시카 다음에 뭐 코르클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세라피오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상 계파명이라기보다도 이제 뭐 칭호처럼 되는 건데, 자, 원래 이 아그노멘이 칭호처럼 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게 사실상 계파 이름처럼 이제 물려지잖아요. 그럼 원래 나시카가 이 사람 외양을 따가지고 별명처럼 붙여진 이름이었는데, 이제 사실상 계파 이름이 됐으니까 이 아그노멘이 아니라 이건 또 코그노멘이 돼요. 이러면 코그노멘이 2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티베리우스를 뚝배기 까서 없애버린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나시카, 세라피오의 경우에는 이 코그노멘이 2개예요. 스키피오, 나시카 가문의 세라피오 별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식으로 이 엄청 명문가이자 정치인이 많은 이런 시족들의 이 자세한 계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아그노멘이 코그노멘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쵸? 나시카가 물려지면서 일종의 지파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뇌절이 심하죠. 반대로 말하면은 이 스키피오 가문이 엄청난 명문 가문이니까 이렇게 계파명을 계속해서 내보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아주 뭔가 사람이 많았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나시카 가문이 이 1대가 나시카 씨거든요. 두 번째가 이제 코르클룸이에요. 코르클룸. 이름이 똑같아요. 푸블리우스요 또. 예, 계열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공부할 때 이런 게 계속 헷갈려요. 얘네는 왜 계속 이름이 똑같지? 그 키케로도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잖아요. 그쵸? 그 아들을 키케로가 똑같이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로 짓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모션 캡처가 지금 안 되네. 아이고, 뭔 일이니? 왜 갑자기 멈췄니, 친구야? 아이고, 난리도 아니네. 자, 죄송해요. 자, 다시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래서 그 뚝배기를 까서 없앤 게 티베리우스 뚝배기를 깐 게 세라피오라고 했잖아요. 세라피오. 그럼 세라피오는 이 나시카 가문의 이 손자예요. 처음에 1대 나시카 씨로부터 이 2계단 내려온 거죠. 그렇죠? 나시카로 한번 뻗어나온 지파도 있겠지만은 스키피오 가문에서 나시카 지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뻗어나온 지파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아프리카누스가 또 있다. 아프리카누스. 이 아프리카누스는 당연히 대아프리카누스 있잖아요. 대아프리카누스가 이제 아프리카의 정복자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로원에서 아프리카누스의 이제 칭호를 받은 거거든요. 아프리카를 정복한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아프리카누스 집안이요, 그 후손이 좀 박복해요. 대아프리카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이 넷이거든요. 근데 첫째 부인한테서 아들 둘을 얻고 둘째 부인한테서 둘을 떴는데 이 첫 두 아들들은 다른 명문가 이렇게 장가를 보내요. 장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입양을 보내요. 장가가 아니에요. 입양을 보내요. 왜냐면은 이 아들이 많아 보였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근데 두 아들들이 모두 그 자기가 개선식 하는 동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졸지에 아프리카누스의 대를 이을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대를 이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를 입적하는데 그 아이빌리우스 가문의 아이밀리아누스를 이제 양자를 입적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양자들은 이름이 다르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전에 장면 콘텐츠에서 말한 건데요. 뭐 율리우스가 있다면은 이 우스가 붙으면 남자 이름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양자 이름이 또 따로 있어요. 양자 이름은 아누스가 붙어야 돼요. 아누스가 붙으면은 양자 이름이 돼요. 양자를 입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도 옥타비우스였다가 양자로서 확실하게 입양이 된 게 인정이 돼서 옥타비아누스가 된 거죠. 그래서 아이밀리아누스도 이렇게 해서 이 아프리카누스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양자를 입적을 해가지고 얘 대를 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이밀리아누스가 된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세상에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이거에다가 이제 아이밀리아누스 지 양자라고 이제 표시까지 해야 돼요. 복잡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이제 원로원을 주름 잡던 특히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랑 대립하던 두 인물이 이렇게 그러면 누가 되는 거냐? 이름이 또 졸라 길거든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인물이 이제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나시카, 세라피오고요. 세라피오가 뭐냐? 요거는 뭐였더라? 그 재물 상인이었나? 뭐 재물 상인이랑 어떻게 얽힌 일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된 거고. 잠깐만요. 그 아이밀리아누스의 본명 프라이노미는 뭐였지? 얘도 푸블리우스네요. 세상에. 계열받죠? 자, 나시카도 세라피오인데, 이거 풀네임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는 제가 타이핑으로 적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씨발, 다 푸블리우스야, 다. 자, 첫 번째.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나시카, 세라피오.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라쿠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뚝배기를 깬 사람이고요. 두 번째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이밀리아누스입니다.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있다. 이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나시카, 아프리카누스, 아이밀리아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그 매형이죠. 그러니까 그 누이의 남편이자 그 매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어제 콘텐츠에서 스키피오가 싫어했다 했는데 사실 반은 맞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두 스키피오가 다 그라쿠스 가문을 싫어했어요. 이제부터 족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렇죠? 족보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스키피오 가문이랑 이 그라쿠스 가문이 어떤 악연이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설명할 악연이 있는 가문은요, 또 이 아프리카누스 계파랑 그라쿠스 가문이 악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악연이 있는 거는 이 스키피오 나시카 계파랑 이 그라쿠스 가문이 악연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 이거를 사진 같은 거를 가져와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리스트 오브 로만 콘술 요거 보죠. 이게 아주 놀랍게도 이게 미국 위키에 이게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세요. 티베리우스, 셈프로니우스, 그라쿠스가 있죠. 근데 그 바로 다음 해 집정관이 누구냐?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나시카, 코르클룸이 있습니다. 뭔가 좀 감이 잡히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뭔가 좀 감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서로 1년 먼저 집정관 하겠다고 물고 뜯고 싸워요. 이게 아주 추합니다. 이 귀족들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를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면은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자, 각자 이제 어떻게 생기신 분들인지 이 조각상이 남아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라쿠스 아빠, 얘가 이제 나시카 아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둘 다 아주 명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군공도 있고 커리어, 쉽게 말하면 커리어 좋죠. 커리어가 좋아요. 집에 돈도 많아요. 명망도 좋아요. 얘네가 공교롭게도 집정관 선거를 같이 나와요. 그것까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그 어느 귀족놈도 양보를 안 해줬어요. 양보를 안 해요, 서로. 빨리 1년이라도 먼저 이제 집정관이 되고 싶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이 코르클룸 씨,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 저거 뭐 평민이고 뭐 근본도 없는 놈들이 이러고 얘는 아이 저 귀족놈 저거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집정화 선거 나가는데 에피소드가 어떻게 되냐? 자 서로 동시에 이제 켄투리아 선거에서 둘이 정정당당하게 투표를 했는데 그 코르클룸 그러니까 나시카라고 합시다. 나시카가 이때 당선이 돼요. 이거 보고 티베리우스가 열받아요. 그래가지고 편법을 하나 쓰거든요. 근데 편법이라고 쓰고 관습으로 따지면은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 써요. 당시 이해 그 집정화 선거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조정관들 있잖아요. 조정관들이 조점을 치는데 이게 조점이 쉽게 말하면 점을 쳐가지고요. 뭐가 상서롭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정관들이 확인을 해줘야지 그때 이제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조정관이 그 당시에 뭐가 이 조점을 이렇게 치는데 뭔가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뭐가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몰려가지고 투표가 강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관습법에 따르면은 조정관이 이거 상서로운 날이요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나시카가 이제 집정관이 된 거고 그 그라쿠스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라쿠스가 열받아가지고 그 재투표를 선언합니다. 이거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이게 말이 되냐? 공화국 역사상 이게 말이 돼? 이렇게 개판으로 선거하면 이게 뭐 조상님들 볼 그런 게 있어 하면서 갑자기 꼬장을 피웁니다. 막 들어 누워요. 근데 진짜 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나시카가 지도 뭐가 열받았는지 아니면은 다시 투표해도 이길 자신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가 승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승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콜 재투표 이걸 받아버려요. 아마 얘는 진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라쿠스 얘 무조건 집정관 못 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재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재투표 결과 당연히 그라쿠스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집정관으로. 얘가 당선이 되어버려요. 졸라 웃기죠. 그래가지고 나시카가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내가 재투표를 허용하긴 했지만 네가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 코르클룸 같은 경우에는 이 집정관 자리를 한번 빼앗긴 거고 두 번째로 뭔가 부정선거 논란이 휩싸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열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꼴같지않은 이런 분노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실제로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집정관 선거를 해가지고 실제로 결국 나시카가 결국 당선이 되긴 하지만은 그쵸? 나시카가 당선이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1년 뒤늦게 당선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소설을 쓰려고 할 때 어떻게 쓰려고 했었냐? 티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가문을 귀족으로 만들고 싶은 아주 강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 또 스키피오 가문의 영예인 코르넬리아랑 결혼까지 한 상태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스키피오 가문의 스폰서도 얻은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 먼 친척이 와가지고 갑자기 꼬장을 피우면서 떨어지면은 가오가 안 사니까 양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당선돼야 돼. 내가 파트리키들만큼 잘할 수 있어. 파트리키들만큼 그라쿠스 가문도 잘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시카는 무슨 느낌이었겠냐? 저거 뭐 근본도 없는 저 평민파라고 하기 좀 그런가? 저 근본도 없는 평민놈이 갑자기 스키피오 가문 영예랑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나대면서 집정관이 되려고 하네. 그것도 근본 있는 스키피오 집안인 이 나시카를 제쳐놓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시카가 진짜 스키피오 가문이죠. 진짜 스키피오 핏줄인데 얘는 스키피오의 딸내미인 코르넬리아랑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이쪽에 편입되고 싶다고? 라고 하면서 꼴같지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더 먼저 어떻게든 집정관 하려고 서로 기싸움을 이렇게 한 거예요. 딱 이 구도예요. 근데 그 결과 이 나시카 가문이 져버렸기 때문에 1년 더 늦게 집정관이 되는 그런 루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 그라쿠스 가문이랑 이 나시카 가문이 싸우게 된다. 아주 서로 안 좋게 생각한다. 악연이 생긴다. 그런 거고요. 이걸로 이제 첫 번째 스택을 일단 말한 거예요. 나시카 세라피오가 왜 티베리우스를 그렇게 싫어했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그렇게 싫어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이밀리아누스, 소위 말하는 소아프리카누스. 이 아프리카누스랑은 왜 사이가 안 좋았냐. 이게 보면은 기록에서 원래 아프리카누스가 이 아이밀리아누스가 이 카르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갔을 때 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대동하고 갔대요. 실제로 먼저 활약할 수 있는 기회도 막 몰아주고 그러거든요. 그가 이 처음에만 보면은 이 소스키피오랑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아주 사이가 좋아 보여요. 근데 이때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시절이냐? 이제 소위 말하는 소아프리카누스, 이 아이밀리아누스가 이 셈프로니아, 그러니까 그라쿠스 누이죠. 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때였던 것 같다. 이때가 신혼 때였던 것 같다 왠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주면서 좋은 이렇게 제스처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악재가 두 개가 터지는 거예요. 악재가 두 개가 터져요. 첫 번째, 아무리 기다려도 셈프로니아가 임신을 안 해줘. 이 아프리카누스 집안이 이 자식복이 박복하다고 했죠. 장자를 빨리 나가서 대를 잇게 해야 되는데 이 셈프로니아가 아들을 안 낳아. 그 자식을 못 낳아줘.
이제 열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당시 고대로 보면은 이제 이혼가계제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악재는 뭐냐? 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정치적으로도 평판이 아주 안 좋아졌어. 자, 히스파니아에 가가지고 이제 활약하고 있는데 이미 뭐 나시카도 지금 뭐 공격하고 있고 뭐 다른 모든 정치인들이 다 지금 그라쿠스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적처럼 된 그런 분위기인데 미쳤다고 이제 돌아왔다고 해서 그 아들도 못 낳아준 그 자기 마누라 이 처남을 편을 들어줍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이밀라누스도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이제 뚝배기 맞아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만약에 그라쿠스가 이 국정농단을 할 거를 의도했다면은 그 응분의 대가를 받은 거다 이런 이제 매정한 대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스키피오 나시카 세라피오랑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이밀리아누스가 동시에 그라쿠스 가문을 꼴같지않게 생각하는 그런 구도가 있었는데 마침 얘네가 또 메이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서 이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를 비롯한 가이우스 그라쿠스까지 그라쿠스 가문을 힘을 억누를 수가 있었다 이런 거고. 자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토지개혁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토지개혁 영상에서 말했는데 이 스키피오 가문이 원래 원래 맨 처음에 토지개혁 법안 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토지개혁 법안 냈는데 그럼 똑같이 그라쿠스 가문에서도 이걸 냈으면은 지지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지를 못 해줘요. 왜냐면은 악연이 있거든요. 악연이 있으니까 못 해주고 아프리카누스 아이밀리아누스도 그런 거에 뭐 신경 쓸 때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 그라쿠스 가문이 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이혼각을 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법을 제안했어도 그저 그라쿠스 가문을 견제를 해야 되고 약화시켜야 되니까 이게 공격을 한 거다. 근데 이게 타협이 안 돼가지고 이 이해관계에 관성이 무섭다고 했잖아요. 이해관계에 관성이 무서워요. 관성이 무섭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너무 얘네가 비타협적으로 나오고 궁지에 몰리니까 계속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망할 수 없잖아요. 정치 경력도 쌓아야 되는데 그 가문의 명예도 있고 어릴 때부터 넌 가문의 명예 빛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몰리면서 이제 숨막혀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계속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 결과 이제 국정농단 같은 거 하게 되고 그 결과 꼴같지 않게 보고 있던 나시카 세라피오가 이제 뚝배기를 깨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당파주의가 하나 해결된 것 같고요. 이 족보 따지면서 장명으로 당시 공화국의 분위기를 보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나 그것도 한번 해볼 걸 그랬나? 이 스키피오 나시카 세라피오든 아프리카누스든 아무튼 이쪽 계파랑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가문이랑은 이게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요. 둘 다 아주 명망 있잖아요. 그 뭐만 하면은 다 클라우디우스 스키피오 이런 애들이 맨날 집정관이에요. 그 집정관을 그리고 선거에서 부딪히는 게 집정관에서만 부딪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재무관이든 뭐든 선거할 때마다 다 부딪힐 거고 무슨 법을 해도 똑같은 법을 해도 그라쿠스가 했을 때 스키피오가 당파주의를 견제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 이슈가 되는 거는 스키피오가 아니야 아니면 클라우디우스 가문이 아니야 이거 관련해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웠을 텐데 명예가 될 만한 거 다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이렇게 경쟁을 해요.